페이지에 1시간이 60분이 된 이유가 될 만한 문구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코드 테이블 계산 이렇게 써있죠. 코드라는 게 원이 있으면 원의 호가 있잖아요. 피자 조각으로 자르면은 이 원의 피자 조각 둘레를 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둘레 말고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현을 코드라고.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록을 하는데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놀랐어. 원에서의 호와 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원을 프톨레마이오스가 360개로 나눴어. 150년에 원은 360도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원은 왜 360도야? 편하게 100도로 하면 안 돼? 그냥 100도로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을 한 바퀴 삥 돌면 왜 360도냐가 어디서 만나봤더니 1박의 스테에서 원은 360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360도로 나누는데 굳이 360이라고 써놓고 그거를 또 할퍼 딕이라고 써있어. 원을 360도분 했는데 내 표는 0.5도 간격으로 표를 작성할 거야. 0.5도, 1도, 1.5도, 2도? 그럼 720도로 가지. 왜 360도라고 했을까? 왜 360도라고?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어. 60지퍼는 걸 쓰겠다. 현의 길을 표시하는데 60지퍼를 쓰겠다고 한 건데 이 60지퍼이 결국에는 1시간에 60분으로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왜냐? 여기 이유가 써있어. 톨레마이오스가 왜 10진법이 아니라 60진법을 쓰느냐? 현이 사인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계산을 하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소수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깔끔한 정수변을 가지고 현인을 구하게 되면 소수점이 나와. 소수점. 그러면 이 소수점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톨레마이오스가 이러면은 이 그리스 시기에 숫자 표기법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분수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이 현을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 근데 60진법을 쓰면 굉장는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나누려고 그러면 60진법을 나와. 분수가 있긴 있었는데 현을 표현하기 위한 분수 표시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60진법을 쓰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알마디스트에 있는 현을 구하는 그 방식표가 여기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를 각도에 따라서 얼마인지 구하겠다. 근데 지름은 120으로 가정하고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지름이 120인 원의 각도당 현의 500m 53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106.5도의 각도를 가지면 여기에 현은 얼마인지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시면 60진법으로 하니까 요 당시 기준으로 깔끔한 거예요. 6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97, 99. 300m 53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호가 60에 찍는 거에서 40.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우리가 간단한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 표기법으로 이걸 하려니까 당시에는 분자가 거의 무조건 1을 이용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몇 분의 1, 몇 분의 1 잠시 후 53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합의로 60진법을 쓰면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60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각도가 360인 이유도 여기서 볼 수 있죠. 근데 보면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표를 0.5도로 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720 등분을 하지 왜 360도를 했을까? 요 숫자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60진법을 쓰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이제 더 과거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그리스 시절의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나 자연 철학자들이 500m 양각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거요? 일단 이집트 바빌로니아가 구원전 430년 정도로 갑니다. 이 당시에 또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km 대한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300m 양각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역사설을 이분이 만든 역사설은 그리스의 기원전 430년 이전의 역사도 있지만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양각 화성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역사설을 부르는 지피라신 분. 히스토리스. 실제로 책의 이름 자체가 역사예요. 헤로도투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대 고대 그리스인들이 과학이란 거를 갑자기 툭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바빌로니아인들로부터 하루를 12분할하는 방식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했어요. 하루를 12분할한다는 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시간씩으로 12개를 나눠줄 수 있지만 듣다가 좀 보시게 되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이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면서 바빌로니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분명 이집트와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록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이놈의 바빌로니아, 이집트는 많이 바꿔드렸습니다. 너무 방대해. 내가 감히 말하기가 너무 방대해서 조사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500m 좌회전입니다. 바빌로니아에 집중할게요. 여기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나온 점토파입니다. 점토파. 이게 정말 그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발견한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거는 물시계를 기록한 겁니다.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거로 추정되는 물시계에 대한 표를 기록한 거라고. 이게 이제 물시계를 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바빌로니아식 숫자 표기법이에요. 300m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달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뒷면도 계속 이어져 있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그때 있습니다. 이미 1년이 12달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음력을 썼어요. 음력. 사실 이집트도 음력을 해서 그러니까 달이 이제 변하는 주기를 이용해서 했단 말이죠. 달이 변하는 주기가 대충 30일 조금 안 돼요. 달이 변하는 게 잠시 후 12번 지나면 좌회전입니다. 다시 계절이 돌아오죠. 이게 1년이 12달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12는 정확하잖아요. 왜냐면 30일 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달.
근데 그걸 그냥 대충 퉁쳐서 30일이라고 쳐. 그럼 11을 보고 360일 5일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6달 같은 거를 끼워 넣었어요. 기본은 12달인데 1년을 고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달들이 몇 년 지나면 한 번씩 끼워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요. 또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퉁쳐서 30일이라고 해도 31 곱하기 12가 합치면 360일이냐, 프톨레마이오스가 원을 360일로 한 계기가 뭔가 또 그것조차도 바빌로니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유추가 있죠. 증거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빌로니아의 혹은 더 크게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숫자 표기법이 중요합니다. 요 쐐기의 표기법을 보시면 바빌로니아에서는 67을 썼어요. 자, 1시간이 60분이에요. 1분이 60초이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이 경험하시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60칙법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보면 프톨레마이오스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0칙법이 여기에서 나왔을 확률입니다. 근데 이 60칙법이 제일 재밌는 게 기호가 1부터 9까지는 세로 짝대기를 해서 와드를 박아서 9까지 왔었는데 10에서는 똑같이 옆으로 가는 격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10칙법스러운 60칙법. 10단위로 끊었으나 최종 숫자는 50에서 끝나. 그래서 1시간이 90분이에요. 1분 60초인 이유가 아마 이 당시 고대 문명에서 비롯해서 볼수 있는데 좀 더 몇 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기원전 600년까지 한 1400년쯤 되면 일단 이거는 어떻게든 시기를 찾고 싶었어요. 바빌로니아 시기 찾기 쉽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시기가 없나? 내가 찾지 못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건 이집트에서 만든 도시인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정표시들이 밑에 중간 구멍이 있었거든요. 물이 쭈르르 내려가면은 이게 물이 내려가는 양에 따라서 몇 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는데 이 물시계는 이제 반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록하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문학도 중요하지만 이 시절에 무역도 있고 장사도 하고 행정도 있고 일하는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당시에는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이때 보시면은 한방 신호 12개에 정해져 밤에 12시간을 재고 낮에 12시간을 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랑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는 무대 문명에서 시작입니다. 넘어가서 다시 바빌로니아부터 이제 더 과거로 가면 1822년, 1762년에 만들어진 혹은 메소포타미아 클린튼 상문이라고 유명한 제도인데 이게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쪽을 넘어가는 거죠. 수학 관련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 숫자들의 무엇인가 찾아보니 우리는 삼각형의 공식을 피타고라스가 만들었거든요.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요변과 요변일 때 이 시경을 이제 수학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구할 수 있는 표를 만들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뭘 쓰는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할 텐데 얘네들도 이제 밭을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땅들이 항상 사각형이지가 않아요. 이런 대각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빌로니아 항구에서 무려 기원전 1800년대쯤에 이 대각선을 구하는 수학표를 만든 거예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800년이면은 3800년 전에 대각선을 구하는 걸 알고 계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서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SI427이라는 정도인데 이것도 아까 호주의 학자분이 다니엘 했습니다. 이 전도판이 만들어진 시기는 대충 기원전 1600년에서 1600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년에 가지고 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 계산, 부동산 계산을 지금 여기 바빌로니아 굉장히 글 썼는데 그 분석했더니 뭐라고 쓰냐면 이 사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썼던 면적 단위라고 보시면 10.45 사르 정도 되는 습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총 면적은 47.13 사르 정도의 면적인데 그 중에서 6.6의 6.5사르 별도 다 행정적으로 계산해서 했다는 거의 4,000명.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고대 문명의 진영이 들어갔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1800년에서 1600년 사이 시기에 또 이 바빌로니아랑 이 모든 계산을 했는데 의학자분들 진짜 대단하신 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표에 써 있었나 봐요. 분석하기로는 당시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세력을 한 학생이 만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한 면이 30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구하는 이게 뭐예요? 아까 바빌로니아의 60이 변에 대해서 이 대각선의 비율을 계산해 만든 바빌로니아 숫자로 1.60분의 24, 60제곱분의 51, 67제곱분의 10을 단호함 값이 이변에 대한 이변의 비율. 이거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42.420388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6분의 30을 보면 숫자가 이거를 기원전 1800년도에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지 않아요? 회전 구간 진짜 이 당시 안전 운행하세요. 수학의 발전을 알수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리스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걸 알수 있어요. 더 과거죠. 그 당시가 되면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바빌로니아보다도 고대는 수메르 문명 시절의 메소포타미아의 공으로 바빌로니아의 500m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70km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이게 뭐요? 작업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학에 들려고 했고요.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2100년에서 2000년에 4,000년도 전에 이 사람이 1년이 12달이고 30년으로 들어갔다. 지금 여기 캘린더 달력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이 4,000년 전에도 비슷하게 쓰였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정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분사를 하는 시간 정확히 그렇지만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30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4,000년도 전에 그리고 굉장히 단계 예술도 혼자고 싶죠. 굉장히 500m 좌회전입니다. 더 과거 갔더니 여기 또 발견됐어요. 기어동전 2000년 이것도 수학표. 와 과거로 가도 계속 수학표가 나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 중에서 한국인데 곱셈이야. 지금 요거를 정리하기 이런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수메르의 영향은 초기 모양은 달랐지만 숫자 체계는 1에서 10까지 아까 또 바빌로니아 숫자 체계도 보면 10번을 가장한 90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60번으로 수학 계산을 했다. 심지어 5,000년까지 여기도 똑같은 60번 숫자 체계 있습니다. 이 정도 딱 이게 뭐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종의 급여 약세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 대출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동하고 받을 수 있는 다음 안내까지 집중합니다. 500m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식량으로 맥주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전으로 그거는 3,000년인데 이때쯤이 되면 거의 기록이라는 게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이 이전으로 가면 게 없어요. 그림은 근데 기록은 없어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발견된 것들은 대충 이때쯤 여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더 과거로 표기 좀 첨부해주죠. 이렇게 조약돌이나 아니면 점포를 기호처럼 만들어서 뿔을 만들어서 쭉 뿔 모양 큰 60개를 그다음 60개 가져갈게. 너 이거 큰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학자들의 무지개로 이건 좀 아마 여기에서 나는 기본전 3,000년대에도 60km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1시간이 왜 60km인가에 대한 시작점을 찾아서 저는 계속해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기록이 없는 시간. 1시간이 왜 60km인가? 자, 그럼 굉장히 옛날부터 그러면 왜 60 썼지? 왜 60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가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손에 보면 1, 2, 3, 4, 5, 7, 8, 9, 10, 11, 12가 이 손가락으로 12를 셀 수 있고 그리고 이 반대손으로 총 60을 손 두 개로 셀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해서 60진법을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조프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가설인데 사실 저는 이 가설이 이렇게 크게 일반인이고 내 말에는 힘이 없으니까 막 말하면 왠지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18년에 18년 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0일.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1, 12, 62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숫자 표기하는 기호가 1, 10, 60이었기 때문에 60을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포톨레마이오스의 말마게스트가 굉장히 큰 인터를 했는데 67법이 나누기가 당시 모르겠는데 67법을 쓰겠다라고 해서 67법이 시작은 나누기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60이라는 숫자가 약간 좀 수숫자로 꼬기치기 쉬운 숫자였다는 건데 보면은 60 생각해보면 1로 나누죠, 2로 나누죠, 3로 나누죠, 4로도 나누죠, 5로도 나누죠, 6로도 나누죠. 그리고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래서 60을 상징성 숫자로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하지만 3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메소포타미아의 유적 중에 그 스테이크 그 과거에 왜 60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잠시 원자식에서 후 지하차도로 왜 진입하세요. 1시간 60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 방대한 이야기를 따라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렵죠. 왜? 기록 이전의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에 이런 이집트에서 별자리를 보여준 이제 데칸이라는 건데 그때 별자리가 30도 이것만 봐도 뭔가 어디 360도인 이후에 뭔가 어디 게 있을 것 같은 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또 이제 람세스 운동에서는 뭐밤 시간을 12단계로 나눴어요. 이제 10가지 화를 없애는 거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심지어 최근에 무수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 체계들이 뭔가 좀 국내나 행정이나 이런 데 있었지만 과거에 천문학에 관련해서 굉장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요 옷 조건은 심지어 기원전 9,600년 이집트로 메소포타미아로 할 것도 없는 시기 기원전 9,600년 전에 엄청 유명한 지금 레베카에 대해서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물론 아직은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천문학이야 얘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빗자리를 나누고 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보다 알아내기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재밌는 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이런 거네. 그래서 아 진짜 300m 바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강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300m 바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강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진짜 조금 잠시 후 바란 안쪽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강남 일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야 이때도 이랬구나 아 이때도 저랬구나 랩팅을 완벽히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리지만 불안한 랩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생들 즐거운 밤 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영동이나 강남역 같은 번화가를 오르면 어김없이 마주치던 그 사람들. 고객님 최신 폰 공짜로 드려요. 문제 없으세요? 제가 싸게 드릴게요. 발을 잡아 끌고 휴지나 음료수를 건네며 심지어 골목부터까지 따라오던 그 지루한 고객님. 우리는 그들을 폭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걸으세요. 놀랍게도 조용합니다. 그 많던 휴대폰 매장들이 하나둘 폐업 정리한 신호를 걸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리점 앞을 지나가도 아무도 나를 불러세우지 않습니다. 매장을 들여다보면 직원 한 명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더 놀라운 부근입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것을 쿠팡에서 사거나 삼성닷컴에서 직접 주문했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사는 퀸즈 하나로 밝혀있을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호갱이 아닙니다. 정보의 무기로 무장한 스마트폰 신호가 되었죠. 오늘 일상 경제에서는 한때 거리를 정했던 폭발이 어떻게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보 변화와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잠시 후 휴대폰의 우회전입니다. 첫 번째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0년 911만 명에서 2023년 1585만 명, 불과 3년 사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69만 8천 명에 불과했고 전월 대비로는 알뜰폰이 13만 6천 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SKT는 42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통신 3사의 독점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과거 대리점의 필수 공식은 됐습니다. 최신 갤럭시 기계가 명어 단 5G 프리미엄 요금제 6개월 유지하시고 부가 서비스 3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하지만 계산서를 돌려보면 이건 전형적인 조사모사였습니다. 기계값은 깎아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월 10만 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에 36개월 동안 느껴서 결국 기계값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MZ 세대를 중심으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에서 카드 할인받고 갤럭시 S24 자급제를 6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월 2만 원대 무제한 알뜰폰 요금제를 씁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 S24 출시 자급제 판매 비중이 30%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조합이 통신사 약정보다 2년 뒤로 수십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사실이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을 탔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 받고 약정으로 폰을 사면 월 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24개월이면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급제폰을 106만 원에 사고 알뜰폰 2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 106만 원 더하기 48만 원, 총 154만 원입니다. 무려 86만 원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 1년 등록, 겨울 패딩 한번, 아니면 짧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약정의 노예가 되느니 초기 비용을 좀 쓰더라도 자유로 택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잡는 겁니다. 더 이상 대리점 직원의 현란한 계산기 때문에 속지 않겠다는 각오. 이것이 폰팔이 멸종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보 비대칭의 붕괴입니다. 판매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폰팔이들이 돈을 벌었던 원천이 바로 소비자의 무지였습니다. 할부 원금, 선택약정, 공시 지원금, 추가 지원. 용어부터가 헷갈리죠. 대리점들은 이런 복잡한 용어를 섞어서 36개월 할부를 24개월인 척 후기거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더 악질적인 곳은 어땠는지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공산상으로는 공식으로 돈이 지급된 만큼의 높은 할부를 매겼는 뒤 약속한 차익을 개인 계정에 넣어다가 나중에 폐업해버리는 사기수도 또 남겨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하면 전국의 시세를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홈프나 알고사 같은 커뮤니티에 가면 성지 시세표가 공유됩니다. 테크 유튜버들은 계약서의 함정을 반드시 파헤치며 이 조건은 36개월 약정의 반납 조건을 붙였습니다. 실제로는 폰값이 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제조사인 삼성 이어서 말고 좌회전입니다. 자산 페이지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닷컴에서 갤럭시를 사면 카드 무이자를 위해 사은품까지 줍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을 사면 깔끔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제공합니다. 중간 상인인 대리점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판매원보다 더 많이 하는 세상. 어설픈 말장난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장님 제가 특별히 알아봤을게요 라는 말이 속았지만 지금은 죄송한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미 다 알아봤어요 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경제적인 환경도 대리점에게는 최악입니다. 통신사 할부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5.9%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100만 원짜리 폰을 할부로 사면 이자만 수만 원이 나옵니다. 치킨 서너 마리 값이죠. 소비자들은 이제 빚을 내서 폰을 사는 것을 꺼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성능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한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3년 전에 나온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1을 써도 카톡하고 유튜브로 지장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약 1253만 대, 전년대비 7.7%로 성장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폰 교체 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